예, 반갑습니다. 카메라 시상입니다. 오늘부터 한 3개월 동안은 아이스캔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제가 부천에서 이 교육을 시작했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분들은 그 사용법을 무지 잘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와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하는 좀 수준차가 많기 때문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수준차가 제가 아주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이제 특히나 마지막에 있는 특수기능 같은 경우도 실제 특수기능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아는 것인데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신 분들한테 귀중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좀 익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쉬운 걸 설명하는구나 라고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이스캔을 200% 활용하기입니다. 사실 제가 95년도에 그 하이스캔을 만들었지만은 하이스캔의 기능을 50%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20%라는 것은 이제 고장 진단 보고 간단하게 센스값 보는 정도이지 그 다음에 저 하이스캔 같으면 2,050을 쓰고 사용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한 뭐 3분 정도도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스캔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카메라가 개발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기능들이 있다, 특히나 이제 어떤 기능들이 유익하다는 걸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5월달, 6월달, 7월달은 한 3개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자동차의 진단의 어떤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스캐너를 처음 만나게 됐던 게 아마 95년도, 그러니까 90년대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OBD2 차량이 나온 게 한 99년 정도 되니까는 OBD1 차량 진단하면서 만난 스캐너를 지금도 그대로 아시는 분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저기 카멘아이에서 만든 아이스캔의 기능을 다 말씀드리기는 2시간으로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가장 먼저 그 스캐너 진단기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6월달에는 정비정보와 정비보고서 활용하기 7월달에는 그 커넥트 마케팅이나 소셜 네트워크 활용하기 또 한 3번에 걸쳐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캐너 진단 활용하기를 제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현대소나타의 차량 데이터 변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자저장치가 처음 장착된 소나타가 Y2 소나타입니다. Y2 소나타에서는 전자 시스템이 4개가 있었습니다. 한데 YF 소나타, 2010년식 YF 소나타의 경우는 전자 시스템이 20개, 그리고 센서 개수가 17개에서 백열가스 이런 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세대의 차량을 진단하면서 스캐너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인데 이제는 스캐너도 이런 많은 시스템과 많은 센서 값에 대응하기 위한 쪽으로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던 내용은 현대자동차의 최고업차종을 한번 비교한 적이 있죠. 86년도 최고업차 그랜드 LX인데 전자제 시스템 4개의 전체 센서 수가 34개였는데 2014년식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저 시스템이 34개의 센서 개수가 1345개. 물론 이제 이 중에는 시스템별로 중복된 센서 값도 있죠. 뭐 차속이라든지 몇 가지는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한 70배 정도로 센서 값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캐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대로 스캐너를 이용하려면은 옛날에는 34개의 센서 값에 대해서 공부하면 됐지만은 지금은 1300개의 센서 값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면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더라도 1300개 센서가 어떤 게 있다를 이름을 외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비 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 실제로 이제 그 제네시스에 나온 화면이고 그랜드 LX 화면을 제가 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통신 방식도 자동차가 지나면서 발전이 됐습니다.
처음 밀코드라 해가지고 길게 펄스가 나오면 10, 짧게 나오면 1 해가지고 펄스 코드 또 밀코드로서 진단은 차점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오비리 1, 오비리 2와 캔 방식으로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자동차와 진단하는 속도가 빨라짐으로 해가지고 많은 센서 값들을 스캐너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캔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캔 네트워크로 진단하는 것만 해도 빠른데,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 조만간 이 비클 캔이라 해서 전자기기 시스템끼리 주고받는 값들을 진단기가 읽어서 분석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사실은 저희 카메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스캔 R에서 비클캔 데이터를 넣는 걸 하기 때문에 환산식이나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있는데, 진단기 쪽에 넣는 건 좀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신차 나왔을 때 데이터를 끌어가지고 몇 달 뒤에 차량이랑 비교하시는 분한테 아주 유익한 정도도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많지 않고, 잘못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자동차 제조사가 아주 예민하게 대여비를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끌고 부스를 만들까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하는 건 고민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앞으로는 저 시스템 1이 통신하는 것까지 읽어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이제 포천교육에서 끝나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 고장 코드 중에서 캔 네트워크 통신 에라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우연히 하다 보니까 ABS를 바꿔보니까는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ABS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참 재미있어요. 사실은 캔 통신이 제대로 되려면은 여기에 125V이 걸려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했을 때 플러스 2.5V, 마이너스 2.5V 해가지고 5V가 뜨면은 ON이고 0V면 OF이 됩니다. 근데 갈수록 여기에 저장치들이 많이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찌됐거나 이 저장치도 하나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상은 여기에 125V이 걸렸지만은 이런 장치들이 걸림으로 해가지고 여기 저항 때문에 5V가 뜨지 않고 갈수록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4V, 3V 해서 이제 딱 경계치에 딱 부닥쳤는데, 만약에 뭐 ACC나 ABS 같은 게 이쪽 부분에 커넥터가 약간 누설이 생긴다 하면은 캔 통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설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면 캔 통신이 됐다가 안 됐다가, 또 조그만 누설이 있으면은 캔 통신이 리트라이 에러가 나가지고 동작은 하는데 속도가 느려지는 하는 식도 이제 캔 통신이 발전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사실은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37개거든요. 여기에 37개의 제네시스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속상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빅데이터 관점에서는 이런 전자계열 시스템끼리 주고받는 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급발진에서도 좀 파악하고자 하는 엑셀 페달을 밟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진단기를 만나게 된 때가 하이스캔이 대부분이고, 아주 일찍 하신 분들은 OBD1 진단기, 슈퍼패트나 정진의 카닉스 카콤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단기를 만들었을 세대는 소나타2가 나왔을 세대고, 이제는 YF 소나타나 제네시스의 경우는 이런 PC 베이스 진단기도 모자라서도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폰? 다 갤럭시 사용하세요? 비교가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저희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1세대 아이폰을 사용했거든요. 한 2년 반 사용하다가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이 아주 잘 만든 폰이었죠. 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워낙에 더 하드웨어 사양이 뛰어난 폰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아마 1세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스캔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22,000대가 팔리고 대부분 정비사분들이 스캐너를 하이스캔이라 이야기하는데 20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95년대 하이스캔 만들었으니까 하면은 세월이 두 번 바뀔 정도였으면 스캐너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하이스캔이나 하이디에스 골드로 진단만 하면 되지 귀찮게 PC로 하는 진단기가 왜 필요한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진단, 스캐너라면 자동차 저 시스템과 통신하는 부분인데 그런 자동차 진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연표인데 연식, 출시 연도와 차종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앞선 차가 그러면 그랜저나 제네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86년도에 가장 최고 차종이 그랜저, 그 다음 나온 게 92년도에 뉴그랜저, 그 다음 이제 99년도에 에쿠스, 2008년도에 제네시스, 2014년 제네시스의 전자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표 연식으로요. 여기 보시는 게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 86년도 그랜저 LX 같은 경우는 4개의 전자제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ECU, TCU, ABS, 에어백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ECU, TCU, 서스펜션, 정속주행 4가지가 처음으로 발견 전자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워트레인 계통을 보면 2014년 제네시스를 보더라도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엔진 저장치, 자동 변속기. 그리고 이제 좀 추가됐다면 이런 이모빌라이저나 스마트 키 시스템들이 파워트레인 쪽에도 추가된 것밖에 없습니다. 한데 샤시를 보면은 전자제어 서스펜션만 있었는데 주가다가 이제 ECS, 그 다음에 제동제어가 추가되고 제동제어에서 VDC라 해가지고 자세제어 장치까지 추가되는 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워스틱이 추가되고 그 다음 예전에는 그냥 정속 주행만 가능했습니다. 한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속 주행이 별로 인기가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과 같이 고속도로에서 그냥 뭐 장시간 90km 하고 쫙 달리겠으면 모르는데 우리나라 같이 차 막히는 데서 수시로 밟았다 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속 주행이 처음 나왔다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데 이 정속 주행이 최근에 와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스마트카 강의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정속주행은 90km 세팅하면 90km 무조건 달리는 정속주행이 있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제어 같은 경우는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해가지고 90이지만 앞차 간격 좁아지는 속도를 낮춰가지고 간격 조정하는 쪽으로 인공지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파워 브레이크나 압력 제어 시스템, 같은 시스템들이 쭉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변화가 심한 부분이 바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차를 제대로 만드는 기술이 없을 때는 바디 쪽에 이런 편의 장치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제네시스 보면은 에어백, 오토 에어컨, 바디 전장대어, 헤드램프, 레벨링, 파워시트 이런 내용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멀티미디어 파트라든지 스마트화 관련된 뭐 차스기탈 경보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다 바디 시스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엔진 도장 코드, 엔진 정비는 별로 변화, 물론 엔진 자체도 사실은 여기 보시는 그랜저 LX는 SOHC에서 BOHC, NPI, GDI로 쭉 바뀌어 왔습니다. 어찌됐거나 제가 95년도에 하이스캔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2014년 올해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은 이만큼 많이 발전을 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1세대 아이폰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 많죠. 저는 아이패드를 1세대 사용합니다. 기능은 동작하거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 앞선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비교하는 김에 제가 고장 코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은 스캐너 진단기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장 코드를 이용한 정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6개 대표 사정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 앞에 있는 그랜저 LX와 2014년식 제네시스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 92년 뉴그랜스 LX 같은 경우는 고장 코드가 요만큼 나왔습니다. 열몇 개. 한데 여기에 제네시스 2014년식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끝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이 엑셀로 만들면 한도 없을 것 같아서 따로 해봤습니다. 보면은 이게 페이지가 4페이지 중 9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흡기밸브, 연료, 압력, 흡기압, 스로틀, 그 다음에 실린더 회로 부분, 실화 감지, 증발가스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연료 레벨, 산소 센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스캐너를 처음 만났을 90년도에는 사실은 고장 코드 그러면 여기 있는 고장 코드만 알면 차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데 이제 2014년식 제네시스를 고치려면 이게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200개 정도 되는 고장을 아셔야지 여러분이 차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많은 고장 코드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고장난 차가 여러 번 샵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요. 이건 사실은 개발자가 볼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으지 여러분은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많아야 5-6개, 7개 제가 정비보고서 보면 고장 코드가 한꺼번에 10개 이상 넘어가는 차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 상황으로는 이렇게 많은 고장 코드들이 신단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장 코드가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업데이트된 하이스캔이나 하이디에스 골드나 아이스캔 똑같은데 이걸 보고 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조치한다는 정보가 없으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고장 코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장 코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고친다는 정비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스캔이 그래서 제일 앞에 I인 이유가 정비 정보의 I. 고장 코드가 바뀌어온 부분을 한번 비교해 봤고요. 두 번째는 센서 값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고장 코드고요. 이 고장 코드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게 무지 많구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분류해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처음 봤을 때 산소 센서 해당되는 게 어떤 걸로 바뀌었을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한번 꺼내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동영상도 올려주고 교재도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 가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산소 센서 부분이 산소 센서 히트 제어부터 이만한 항목들로 쫙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좀 기명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신호값, 희박 고정, 노무 고정이라는 고장 코드까지 이제 나옵니다. 쉽게 하면 옛날에는 산소 센서 고장 났으니까 가십시오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소 센서 희박 고정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보실지. 저 사실은 산소 센서 희박 고정이라는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이게 희박 고정이나 노무 고정으로 돼버리면 학습에 의해서 연비가 무지 나빠지는 기름을 그냥 막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희박 고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은 고객이 왔을 때 그냥 바로 영업을 하실 수 있죠. 고객님 연비가 무지 나빠져 있겠습니다. 이거 센서가 잘못돼가지고 고정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깔끔하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산소 센서 고장이라는 그에만 익숙해 있었는데 산소 센서가 고장도 아니고 희박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제 정보가 없으면 헤매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스로틀 포지션 센서 보면 옛날에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보는 게 스로틀 센서를 보거나 스로틀 센서까지의 배선을 보거나 커넥트의 간헐적 접촉 불량을 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 고장이라 하지 않고 리모트 모드 고장, 그 중에서도 강제 회전 고장, 엔진 강제 정지 고장 이런 식으로 떠버리거든요. 그런 모델을 고쳐야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정리하면서 리모트 모드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여기 리모트 모드 아시는 분 계세요? C1 모드더라고요. 이게 엔진 저장시 만드는 제조사에서 차량을 특별한 상태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드를 실제로 강제 공유를 해봤더니만은 제대로 안 되는 걸 고장났다.
정상과 다르다고 보자고요. 또 여기 이제 크랭크 샤프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크랭크 샤프트 센서 자체가 고장났다라고는 하지만은 지금은 대부분이 크랭크 샤프트 센서와 캠 샤프트가 서로 위치가 안 맞다라고 나옵니다. 동작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뭔가 타이밍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뭐 캠 샤프트 마찬가지고 좀 프로젝트가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요. 연료 펌프 마찬가지로 연료 펌프도 단순히 연료 펌프 자체가 아니라 연료 펌프와 압이 어떻고 뭐 개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저기 흡기 개통도 그렇고 여기까지가 그나마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는 좀 비교가 되는 항목들이었고요. 이 빨갛게 표시하는 거는 예전에는 없었던 고장 항목들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연료 학습 제어나 공연비 보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라고 고장이 나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GSW 정비승로 저장 코드를 가이드 가보더라도 이런 고장 뜨면은 깝깝합니다. 공연비 보정 계통이 이상하다 그러면 뭔가 공연비가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정이 어디 고칠 건지. 또 여기에 이미 실린더에 실화가 발생했다. 깝깝한 거죠. 사실은 실화가 발생하면 연비는 나빠지고 어떤 경우는 고장이 생깁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뭐 플러그 고장, 플러그 바꾸세요 라고는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1번 실린더 실화 발생. 하나씩 바뀌고 여기 전발가스 제어 시스템, 엔진 오일, 냉각팬 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들 사실 요즘 차량이 고장이 안 난다 하는데 고장 코드를 없으니까 연구에 있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많아진 고장 코드를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장 코드가 한꺼번에 이렇게 떠버리는 거죠. 쉽게 산소 센서 관련된 게 잘못되더라도 산소 센서 고장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희박 고정에 뭐 이상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이 있으시면 고장 코드가 뭐뭐 뜻다를 보고서 이게 어느 쪽 고장이다를 알고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 제조사나 전자제품 메이커는 열심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고장 코드를 받아가지고 그런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코드 그 자체로서 차를 고치려 하면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로 센서 값의 변화를 한번 봤습니다. 센서 값. 보면은 여기 이제 99년식 그 코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여기에 뭐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센서 값 같으면 지금 이제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센서 값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센서 값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센서 값 모드 가면 어떤 항목이 있다는 걸 다 보실 수 있죠. 네, 이 센서 값도 한번 뭐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간단한 고정비, 공연비 보정에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또 옛날에는 단순하게 노킹 센서가 이상하다 하는 노킹 센서 값만 나왔는데 지금은 노킹 센서가 어떻게 학습됐고 지각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까지도 센서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솔드 포지션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솔드 포지션 센서 값 하나만 나왔는데 지금은 솔드 센서의 하이 전압, 솔드 포지션, 엑셀 포지션 같으면 전압이 두 개 나오죠. 위에서 내려오는 전압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전압과 그 전압의 평균치. 사실은 스로틀이 잘못 고장나면 위에 전압 하나가 지각을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센서 값을 제대로 보면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 또 뭐 정화 시기만 나왔는 게 실린더를 정화 시기만 나오고요. 또 이제 예전에 없었던 정보들을 참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 그 센서 값에는 이런 실화에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화가 발생했다 그러면 뭔가 실린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지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화 횟수가 실린더를 몇 번 발생하고 뭐 충매가 뜯고 한 게 이렇게 실화에 관해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전자제품 메이커가 실화를 잘 고치게 하려면 1번 실린더가 실화가 발생했으면 그 실화의 원인이
뭐 안에 뭐 연료가 문제가 되든지 아니면 뭐 밸브 스텝 문제되든지 플러 문제되든지 뭐가 고장이다라고 딱 밝혀줘야 되거든요. 한데 요즘 차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자제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지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게 직접 고장이 아닙니다. 이상하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죠. 1번 시민들가 이상하니까 뭐가 고장인지 여러분이 알아서 찾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레션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산소 센서 고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산소 센서와 관련된 이 고장 증상을 이야기해주고 그게 산소 센서 고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비사들이 알아서 찾아라 하는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어에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으면서 원인이 아주 애매한 거는 이렇게 센서 값을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촉매 부분도 마찬가지. 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서 값만 하더라도 무지 많아졌습니다. 아까 뭐 107개 정도. 액추에이터도 비교해보면 옛날에는 뭐 단순하게 액추에이터 몇 개 했는데 사실 액추에이터는 별로 안 많아 보입니다. 한데 이제 액추에이터는 엔진 제어보다 각 시스템별 액추에이터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한데 어찌됐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스캐너를 만났던 우리 사장님 스캐너 몇 년부터 사용했어요? 90년도 초? 네. 90년도 초 같으면 주로 이제 슈퍼패드나 그죠? 콤보이나 20겹째에다 오비디오 진단이 만드는데 그때나 뭐 그때 떠나서 한 95년도 하이스캔 세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이스캔이나 하이디에스를 만들 때와 지금 차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아이스캔이 뭐 무슨 통신이 안 되고 PC 기반이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 그냥 하이스캔은 딱 들고 차에 꼽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이스캔이나 하이디에스 볼륨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인 아이스캔을 200% 활용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스캔이 ISCAN인데 제가 2012년도에 만들 때부터 목적을 갖고 쓰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I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 정보, 인포메이션입니다. 사실은 전 앞으로는 그 진단 고장 코드보다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스캔에서 I를 제일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쪽으로 최대한 신경 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케팅 정보를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아마 올 10월달, 유료화 되는 10월달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마케팅 정보가 들어가면 OEM 정보와 현장 정보를 가장 잘 제공하는 진단기가 됩니다. 사실 오늘 교육도 정보부터 해서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이스캔 그러면 진단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S부터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기 기능으로 보면은 여기에 성용차 진단기, 수입차 진단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코프, 아이스캔 S가 나온다면은 S까지가 진단에 딱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진단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아이스캔을 진단기로만 사용하시려면 진짜로 하이스캔 업그레이드나 IDS 업그레이드나 아이스캔에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진단 기능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이나 나머지 기능들로 사용하셔야지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보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카키러, 주로 정비 보고서를 만들고 전송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스캔 R 갖고 차량 주행 진단하는 부분, 소스 랩독을 해서 PC 카카오톡을 한다라든지 그 웹하드에 사진을 올린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사용하셔야지 아이스캔을 200%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 사용한다면은 아이스캔 자체가 있는 진단기 기능이나 정보만 잘 사용하시면 100%인데 사실은 어차피 PC 기반이기 때문에 100%만 사용하기 아깝잖아요. 뭐 PC 카카오톡하고 전송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 교육으로 웬만하면 200% 사용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할 내용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캐너 부분입니다. 스캐너 부분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뭐 제가 어저께 보니까 한 10시까지 할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교육 교재는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아이스캔 정비 아니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서 올려놨습니다라고 공지를 띄워놨었습니다. 이쪽에 매뉴얼 한번 보셨어요? 안 보실 분? 안 보신 분 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들더라. 보신 분 손 들어가면 보실 건데 하면 어찌됐거나 이제 오늘 제가 교육할 내용이 여기 아이스캔 매뉴얼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공육사님이 한 꽤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아니라 특수기능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서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은 매뉴얼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매뉴얼을 읽는 교육입니다. 하기 때문에 매뉴얼 다 읽어보고 잘 사용하시는 분은 저렇게 무슨 교육을 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매뉴얼을 구석구석 읽어보지 않고 기능을 구석구석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새로운 게 있을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매뉴얼에 가보시면 5장과 6장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5장은 뭐냐 하면은 차량을 선택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6장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캐너 진단을 해서 고장 코드 센서값을 보는 기능, 이 두 가지 챕터를 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진단기, 그러니까 스캐너 진단기만 할 수 있는 특수기능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일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면은 다 아시죠? 아시게는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초기 메뉴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부터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스캔 사용하시면서 카메라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요? 물어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아시죠? 여기 누르고 홈페이지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은 카메라의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 물어보시지 마시고 여기 딱 누르면 그냥 바로 홈페이지 가고 아니면은 여기 항상 새로운 공지가 하면 이 줄에 새로운 공지가 뜨거든요. 이 공지 뜨는 줄을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그냥 카메라 홈페이지 가서 공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달에 한 3-4번 정도 특히나 이제 교육 공지를 띄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켰다 하면 혹시나 새로운 공지가 나오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거는 여기 이 하단에 있는 메뉴바를 나오게 해가지고 다른 기능 안 들어가고 바로 정비정보 보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정비정보 누르면 되지만은 이 화면 자체가 진단 화면일 때 바로 정비정보를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에 정비정보를 누르면 바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블릿 PC 사용하시는 분은 이걸 누르시면 키보드가 나오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유의해 보셔야 될 게 여기 이제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N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USB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는 게 OBD1 차량을 진단하실 때 DLC 케이블 안 꽂고 이렇게 꽂고 하시거나 하실 때는 그러니까 유선으로 진단하실 때는 얘가 켜지는 게 아니라 얘가 켜져야 되거든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설정에 가셔서 유선을 하실 때 유선으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선이 잘 안 되신다 해가지고 저희가 고액전신테 유선으로 얘기하세요. USB 꼽으면 됩니다 했는데 아니 안 돼요 하시더라고요. 다음 보니까는 이 설정을 유선으로 안 바꾸셔가지고 이해되시죠? 하는 부분이 이제 유선이다 무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 5번 부분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굳이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르기만 하면은 카메라가 있는 화면이 전부 다가 저장이 됩니다. 아시죠? 다 아시는 분. 손 안 들어도 모른다 생각할 겁니다. 하여간. 왜냐하면 그 PC 진단기의 가장 좋은 부분이 화면을 그대로 저장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보고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하이스캔을 사용하신다거나 이런 기능을 하려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다시 PC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기능은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드디스크 용량 충분한데 장면마다 찍어가지고 해서 고객한테 카카오톡 쫙 보내주면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소셜레터에서는 카카오톡 전송하는 걸 설명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화면 작게 보이는 거 홈으로는 빠져나가는 기능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비 정보랑 다른 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차량 진단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 이제 제조사 모델, 연식, 엔진까지를 선택하면은 여기 고장코드 자동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장코드 자동검색 사용해 보십니까? 아무도 사용 안 하는 분 사용했어요. 저기 가능하면 고장코드 자동검색 기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200% 활용하기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좀 제가 강조드릴 부분이 전체 시스템 고장 진단하기를 바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은. 사실 아까 제네시스가 전자제어 시스템이 37개거든요. 제 차 그랜드 TD가 한 10몇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수시로 한번 찍어보니까 한번 쫙 훑어봤더니만은 아주 이상한 시스템의 고장 코드가 한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안 지우고 정비샵 가가지고 한번 진단해 주세요 하니까 당연히 제 단골 정비샵 사장님들은 ECU하고 TCU하고 몇 개 들어가 보더니만 별 고장 없네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브랜드 TG의 전체 시스템 다 일일이 하이스캔 사용하시는 분인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10년 걸리지 안 하십니다. 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는 그냥 선택하시고 좀 이따 제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 검색하면 쫙 보십니다. 특히나 제어 시스템이 많을수록 대부분 캔 시스템이거든요. 캔 시스템은 숫자는 많지만 오히려 좀 빨리 끝납니다. 오히려 옛날 OBD 토치라는 일이 훨씬 더 늦게 걸립니다. 하니까는 어떻게 교육에서는 또 이걸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이거 일일이 쭉 지나가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고객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하나씩 할 때마다 사람 없음으로 무슨 시스템 고장 없음 해주든지 음악 넣어달라 하거든요. 사실은 고객한테 이거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쫙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노력하는 건 아니니까 클릭하면 쫙 하면 돼요. 첫 번째 하여간 전체 시스템 고장 진단하기를 꼭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이스캔 사용하는 법 이거 여기 누르면 뭐 들어갑니다 뭐 들어갑니다 하는 거는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여기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여기 있는 설명문으로 좀 읽어보시고 해서 제가 강조할 부분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건데요. 이번에 매뉴얼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아이콘들이 이쪽에 또 있죠. 보시면은 여기는 노랗게 되어 있고 여기는 노란색, 녹색이 있고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보시면은 여기에 사각형 캡이 있죠. 병마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진단 안 하는 시스템은 여기에 병마개가 다 막혀 있습니다. 진단한 시스템 보시면 병마개가 떨어져 있죠. 한번 진단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하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경고, 그러니까 고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엔진 제어 시스템에 고장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요. 여기 녹색, 노란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고장이 없으면 이 전체가 녹색으로 바뀌고 비어있는 부분이 고장이 있으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테스트 안 했다, 막이 안 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고장 검색하면 순식간에 쫙 지나게 되면 큰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등록된 차를 다시 돌아보면은 대부분이 캔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 전에 진단을 했는지 사실은 3개월 전에 진단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아이스캔에서는 등록해서 한 번이라도 진단했으면 이 캔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개월 전에 온 차라 그러면 이게 열려 있더라도 다시 한번 자동 검색을 쭉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왜 캔이 열려 있어서 고장 진단도 안 했는데 틀렸네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흰색으로 공백을 만들어 놨고요. 고장이 없으면 녹색으로 채워집니다. 고장이 있으면 노란색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스캐너가 진단을 못했다는 것은 회색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차들이 회색으로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단기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다 스캔을 하거든요. 하면 전체 시스템 옵션이 다 있는 차가 많지는 않죠. 아주 고급 차종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진단도 안 되고 이건 시스템이 못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아까 고장 진단을 쭉 하면은 고장 진단한 결과가 바로 텍스트샷 결과로 나옵니다. 아세요?
바로 저장됩니다. 자동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기능들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정비사분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해서 계속 기능 개선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바로 저장 안 됐습니다. 저장을 해야 되거나 화면을 그냥 찍어야 됐는데 자동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워낙이 고장이 많은 경우나 또 고장이 없다 하더라도 저 시스템 한 30개 훑어버리면 한 비트 넘어가거든요. 그 30몇 개 되는 거를 고장 없음도 하려니까는 이 카메라로 찍어갖고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동 검색을 넣으면서 이게 쫙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 검색 쫙 훑고 나서 텍스샷으로 들어가 보시면 37개 시스템의 고장 진단한 결과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전체 시스템 고장 진단한 결과를 반드시 보고서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시스템별 진단할 때 넣기 힘들었죠. 한 뭐 10개 시스템 되면 그거 10장 찍어야 됐거든요. 뭐 고장 없다는 거 10장 찍어서 넣으면은 정비 보수 길어지고 짜증나는 거죠. 한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뭐 30몇 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한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대신에 고객분한테는 고객이 있는 모든 전자적인 시스템을 다 체크했다. 그 사실은 이런 그 고장 진단 자동 검색되는 스캐너에서 이런 거를 하는 진단기가 아니면은 무지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돌려야겠지만 이 두 가지 기능 되는 진단기 아이스크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고장 진단이 쫙 훑으면서 되는 차는 되는 진단기를 몇 개 있습니다. 뭐 저기 유럽차 OEM 진단기 다 대부분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로 편하게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게 해놓은 거는 아이스크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알기는 전체 시스템 진단 결과를 반드시 정비 보고서에 넣는 걸 습관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오면은 한꺼번에 소거가 가능합니다. 옛날에 시스템별로 할 때는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소거하고 나오고 들어가서 소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전체 소거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개별 시스템별로 고장이 있는 걸 계속 정비하실 분 같으면 함부로 전체 시스템 고장하면 안 되고 코드 소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기 세 번째로 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차량 등록 관리입니다. 차량 등록 관리 사용하시는 분? 안 하세요? 차량 등록했어요? 대부분 사용 안 하시는 그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예. 네.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 동안에 사실은 무지 노력해서 넣어놓은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에 정비력 전송한다 만다 할 때 아마 앞으로는 개별 차량에 대한 진단 이력 관리할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거고, 또 이제 OEM의 고급 진단기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한번 등록, 여기 이제 차량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고객 이름, 차량 번호, 연락처, 주행거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제 여기 현대자동차의 차종, 연식, 엔진까지 선택하고 나서 뭐 시스템이라고 상관없어요. 해서 등록하면은 이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치고 확인하면은 차량이 등록됩니다. 하면은 차량을 등록하고 나서 이루어진 화면 잡기나 주행 기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해당되는 차량의 폴더에 들어갑니다. 뭐 어떻게 그래서 요즘 뭐 고객분 몇 분 정도 관리합니까 하면서 제가 한 500분, 1000분 그랬더니만은 앞에 사장님이 막 비웃어주면서 500명, 1000명 관리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 5000명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5000명의 진단 결과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찾기 힘들죠,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한 3개월에 6개월만 한 번씩 오시는데 그러려면은 옛날 방식 같으면 한참 전에 온 날짜 뒤져가지고 그 날짜 중에서 또 몇십 개 중에서 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차량 등록만 딱 해놓으면은 해당되는 차량에 관한 게 따로 모여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용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기억이 나빠가지고 혹시나 지나고 나서 안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늦게 오신 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오늘 저희가 공지로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있으신 분은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갖고 오신 분 있으면
우리 김성희 실장이 한 이야기를 깔아드릴 겁니다. 이 진단기가 그 차량하고 통신이 안 되면 그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차량 진단 기능에서.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개발자들이 테스트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이걸 테스트하고 싶다면 클릭해서 확인하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모드에서는 확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통신이 불가해가지고 통신될 때 볼 수 있는 기능들을 하나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 정확하게 하시면 안 오신 분이나 혹시나 데스크탑에 설치되신 분은 저희가 고객지원센터에서 원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정하면은 여기 이제 디버그 모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기능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버튼이 홈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정상적으로 진단하실 것 같으면은 영어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 마시고. 여러분이 차가 없이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한번 누르시면 이게 1로 바뀝니다. 1이 바뀐 상태면은 차가 없어도 실제 차가 있는 것 같이 기능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값들은 틀리지만. 그래서 그 기능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제가 K5, K3로 해보죠. 현대자동차의 i30의 2011년식의 2.0 MPI다 까지만 선택하시고요. 차량 등록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카메라에 2014 주행거리도 처음 왔을 때는 정확하게 해놓으면 좋겠죠. 5만. 그리고 예를 들면은 2014년 5월 18일 접촉하는 고객이면은 등록이 됩니다. 등록해놓고 나서부터는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차량번호, 제가 차량번호를 장난하시면 죄송한데 2014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등록한 차량을 보려면 여기 등록 차량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하면은 여기 제가 이제 장난처럼 2014 0508이라는 차량 번호로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진단하면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려면 이 선택을 하시고 가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본 게 K5거든요. K5를 더블 클릭하면 선택이 되겠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따로 선택을 안 했는데 아까 현대자동차의 그 i30였는데 K5의 2011년식의 2.0 DOHC가 선택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콩들이 다 열려있죠. 한번 고장 코드 검색해서 진단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스캔에서는 1분 전에 진단하고 나서 그걸 빠져나왔다 다시 돌아왔는지 진짜 그 차가 한 3개월 뒤에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진단한 차는 등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한 김에 이제 아까 차량 번호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서 자동 코드, 자동 검색 하면은 고장이 없다는 표시고 진행 중 지원 안 된 그래서 12개 수치가 되고 실제로 캔통신 차량, 그러니까 제 시스템이 10몇 개 이상 되는 차들은 대부분 다 요즘 최신 차들이고 최신 차는 캔통신입니다. 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결과를 보려면 보고서 작성이나 SNS 준비해서 여기 텍스트샷 RD를 눌러보시면 지금 했던 고장 코드에 관련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엔진 제어, 자동 미션, 제동 제어, 물론 이제 뭐 이 값들은 좀 신뢰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내용들을 화면 캡처하려면 시스템 하나로 들어가가지고 보장 없다는 걸 찍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개 하려면 8장을 화면을 잡아야 됩니다. 할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보고서로 바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을 꼭 하시고요. 뭐 운전자가 뭐 엔진 교고도 없어서 엔진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올 수도 있지만은 나처럼 사실 저야 뭐 정비샵에 갈 때 제가 아이스캔을 찍어보고 갔지만은 다른 그 서버 시스템에 고장이 있는지를 운전자가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고장이 딱 떴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정비 상담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한 김에 아까 제가 이제 진단하시면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을 거니까 계약 K5에 대해서 제가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을 했고요. 보고서 작성을 보면은 여기 이제 보고서를 여기 그 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차량을 K5를 선택하고 들어왔거든요. 하면 여기에 있는 주행 기록이 전부 다 K5에 선택된 차량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차량 등록 안 하고 사용하셨으면 지금은 그냥 차량 등록 안 하고 들어가면은 차량 등록 안 했을 때 했던 차들만 쫙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기 아이스캔 캡처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차량 이름을 등록하면은 여기에 차량 등록한 폴더가 쭉 생겨서 나옵니다. 한데 차량 등록을 이렇게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이런 폴더가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 바탕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바탕이 쫙 깔려 있으면 한 몇 달 전에 온 차 찾기 무지 힘들죠. 한데 지금 차량 등록을 하면 여기 예를 들면은 64253이라고 제가 K5에 등록했는데 이 안에 가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K5 왔을 때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아까 제가 했던 그 주행 기록 중에서 K5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나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아예 미리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죠. 아까 차량을 진단하고 나서 K5가 한번 해볼까요? 그냥 등록 차량에 여러분이 등록을 따셨을 때 아예 뭐 하는 김에 제네시스 해보세요. 제네시스 178 자동 검색 시스템이 37개입니다. 물론 이제 37개 시스템이 다 달린 제네시스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옥사슴 보면은 지금 이제 이거 하나만 바꿔서 이제 보호사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보시려면 이제 센스비의 조회에 가보시면 방금 만든 제네시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회하는 것도 차종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차에 대한 정비 보고서만 나와 있어요. 바로바로. 옛날에는 모든 차에 대한 보고서 한꺼번에 쫙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날짜를 쫙 내려가야 됐죠. 실제로는 이 컴퓨터 안에 여러 차종의 정비 보고서가 있는데 선택을 제네시스 하나만 했기 때문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8개 시스템에 대한 고장 없음이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지금 현재 제네시스 H가 시스템이 제일 많습니다. 37개. 그러니까 37개 시스템의 고장 없음이라는 내용이 그냥 4페이지에 자동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실제로 웬만한 차 한 10몇 개로 끝나니까 이 페이지가 한 2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은 스캐너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크게 노래를 안 들리고 쫙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검색을 꼭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K5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어저께 했던 게 K5니까 보고서 작성에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K5에 해당되는 화면 찍기나 주행 보고서 이런 부분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씩 선택하면은 이 보고서 작성은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못 해보셨어요? 매뉴얼 잘 읽어보시고 제 동영상도 보시고 제가 천천히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간 P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보고서 작성이고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케팅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1, 2, 3월 달에 마케팅 교육을 열심히 시켜드렸는데 행동하시기가 참 부담스러워 하시고 계십니다. 하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좀 각절을 바꾼 게 RSKP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자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웬만하면 만드시고 카메라 카드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그거를 블로그에 올려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는 첫 번째 출발이 보고서, 또 보고서 만드실 때 가능하면은 전체 시스템 자동 검색 부분이고 그걸 이제 보고서 만드는 걸 말씀드리면 등록된 차량, 아까 차량 등록하는 건 이해되시죠?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까지인데 하고 차량 등록 누르고 그냥 여러분 치고 싶은 대로 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좀 단순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번 등록된 차량에 보시면 되고 또 등록된 차량이 헷갈리시면 제가 하려는 게 2153이잖아요. 그럼 차량이 왔는데 끝자리 2153 2로서 끝자리만 치가 나옵니다. 뭐 아주 최악의 경우 끝에 네 자리가 똑같은 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앞에 뭐 64다 2153 해놨는데 여러분 귀찮으시면 2153만 등록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2153차가 두 대 있으면 헷갈리겠죠. 그러면 등록이 자동으로 안 되고 튕겨 나옵니다. 전화번호랑 딴 거라도 다르게 하거든요. 어찌됐든 하여간 여러분들은 등록해놓은 차량 번호에만 치면은 나오고요. 다 칠 필요도 없고 뒤에 64다 2153이라 했는데 2153만 치면 나오죠. 무지 편한 기능이거든요. 또 이제 이걸 사용하면 편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연식이 뭔지 이게 엔진이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 한번 등록할 때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냥 딱 선택하면 이게 자동으로 딱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과거 내용들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아까 자동 검색 진단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치고 보고서를 하시려면 보고서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작성을 누르시면 이 일부러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냥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보기만 하는 기능을 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려면 아래쪽에 있는 기능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진단 화면이 제대로 잡혔는지 보시려면 진단 화면 하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보시면 앞에 번호가 64다 2153이죠. 이게 64다 2153에 대한 것만 쫙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등록된 차를 선택하시면 여기 차량 번호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파일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공통 폴더에 금방 하나 옮기더라도 나중에 차량 번호로 찾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해서 이미지를 하나씩 볼 수가 있고요. 선택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보는 것도 귀찮으면은 여기 슬라이드 쇼 모드라는 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라이드 쇼 하면은 알아서 쭉 넘어가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보실 여기 X 치면까지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여기 위에 최신 했던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폭이 좁아서 그런데 253차에 14년 5월 7일 제가 어저께 쭉 테스트했던 거거든요. 이 날짜가 쫙 적혀있죠. 이건 그 이전에 쫙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일일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딴 거 보고 싶으시면 빠져나가서 주행 기록에
하면은 주행 기록 잡았던 거 C 나오고 그래프를 보시려면은 그래프 잡았던 거. 좀 이따 제가 뭐 중간에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잡으면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걸 시간을 경과하게 하려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정비 보고서에 가능하면은 이 센서 값을 좀 넣으십시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수 보이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 아니라 어찌됐거나 이 센서 값을 잡으시면은 이렇게 센서 값을 오시로스코프 저장해놓고 보듯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단일 프린트도 할 수 있고 보고서에 넣을 수 있고 하는 게 이제 센서 값 보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텍스트샷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장 진단한 내용을 쭉 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고객분한테 쫙 보여주는 거죠. 순식간에 이 K5 같은 경우는 전체 시스템이 14개 있는데 14개 시스템에 실제 고장이 있으면 무슨 식 고장 쫙 나옵니다. 화면 한꺼번에 쫙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사진들을 저장해 놓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별 항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협력을 가지고 보고서 만드실 때는 진단 보고서 작성 출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정비사진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걸로 찍어가지고 거기다 올리는 거죠? 다른 카메라로? 그 폴더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뭐 물론 뭐 얘가 프로그램 깔면은 찍을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바로 그냥 지정된 웹하드에 올리면은 여기서 볼 수 있게 기능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예.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저기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내용입니다. 사실 6장 내용은 실제 차량을 진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짧은데 차량 진단 선택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생 선택 이런 걸 하기 전에 가능한 차량 등록을 먼저 하고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장 코드 진단은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9번째는 고장 코드가 나왔을 때 대부분 분들 아실 텐데 여기 OEM 정보와 마케팅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고객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OEM 정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동차 제조사가 소개한 대로 신뢰성 있게 차량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케팅 정보는 고객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니까는 어떤 분이 마케팅 정보 가지고서 마스터를 고치하시면 그러지 마시고요.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쉽게 어저께도 제가 K5의 고장 진단을 해가지고 마케팅 정보를 눌렀더니만은 인젝터 고장이라 해가지고 인젝터 애니메이션 아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회항하실 때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시고 고장코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거는 OEM 정보 하나만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흡기 공기량 센서에 해당되는 마케팅 정보가 없다는 거고요. 눌러보시면 어떤 거는 두 개나 나옵니다. 하면은 마케팅 정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OEM 정보를 보시려면 그래서 먼저 이걸 고객한테 보여주시죠. 이게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렇게 있는 인젝터를 이런 조건이었을 때 고장이 나 있고 이렇게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사가 이렇게 고치라는데도 보고서 당신 차를 고쳐드릴 것입니다. 하는 방법이 신뢰성 있는 거죠. 하는 목소리 나중에 고객하고 나서 여러분이 해보서 고치는 것도 이용하지만 좀 하시고요. 두 번째 전기 정보 보기 하면은 다들 가보셨어요?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는 거 아세요? 조용하신 거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애니메이션 움직입니다.
그래서 딱 보여줬더니 어저께 어느 한 분이 이거 K5 인젝트 아닌데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적어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고 고객도 모릅니다. 인젝트가 이렇게 공작합니다라고 설명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케팅 정보 가지고 여러분 사무실 사람이 마시고 마케팅 정보는 고객이 알기 쉽게 원리 이해를 해놓은 겁니다. 하니까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제 이거 원저자의 유공을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K5 안 했을 때 됐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전 잘 모릅니다. 인젝트가 K5인지 아닌지 모르고 저는 이제 운전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가지고 뭐 K5 인젝트가 이 모양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써 하실 분은 마케팅 정보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도움되게 해놓은 그런 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고객지원센터에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마케팅 정보에 뭐가 이상하네요라고 이야기하더니 답변했습니다. 다음 저기 센서 데이터 쭉 보는 방법 이런 거 하십니까?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능하면 센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투자해가지고 사실 한 10초, 20초 정도 하면은 센서 선택을 하면 그래프장 나오잖아요. 하면 하면은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사실은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고장 코드가 떴을 때 해당되는 센서 값이 그대로 딱 고정되면 제일 좋은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고장 코드별에 관련 센서를 다 분류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뭐 1번 시대에도 시작 발생 이게 관계된 게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애가 저희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해당되는 고장 코드가 나오면 어떤 센서가 딱 고정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려면 바꿀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은 센서 그래프를 잡아서 저장하는 것도 좀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고객 공부해보고 자, 뭐 여러 가지로 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보실 수 있죠, 그죠?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조금은 설명드렸죠. 그래프 왔다 갔다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 시험 이런 마찬가지로 여기에 항목을 선택하면 볼 수 있다는 부분. 뭐 액추에이터까지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게 사용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보호상자는 사실은 오늘 필수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보고서 저장에서 출력 시 PC에 저장하기와 출력 시에 서버 저장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쓰시면 출력 시 서버에 저장 들으면 저장하다 바로 날아간다. 그래서 자신있게 제대로 보고서 만드실 분은 여기에 딱 세팅해 놓으세요. 사실 뭐 여기 세팅해 놓은지도 모르고 막 장난쳐서 보고서 올리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보면 뭐 정비 사진에도 옷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그게 자신 없으시면은 출력시 PC에 저장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센서 그래프 보는 것도 여기 여러 가지로 해서 가로, 세로 있던 격자 같은 걸 바꿔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보시고 여기 색깔들도 다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색깔을 바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게 왜 이거 뭐 이 색깔로 닮을 때 안 보이게 해서 여러 오실 분 있거든요. 그냥 설정만 하면 됩니다. 취향 따라 다 까만색으로 하시든지. 그 다음 보고사항들이 다시 설정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정비샵 회사 이름을 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에 주소를 적어놓은 거죠. 그럼 정비보고서에 회사 이름에 그래서 여러분 PC 한번 가서 보시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적어놓으시면 정비보고서에 여기 적은 내용 또 우리 카멘아이의 등록에 여기 적은 내용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신경 써서 적으시고 홍보용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또 카페나 이런 주소도까지 적게 발생하게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도와게 되면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가동 로그인은 GSW나 다른 사이트에 여러분 많이 가신 사이트에 이거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기 귀찮으니까는 여기 저장해 놓으면 그냥 한 번에 딱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아니, 이따가 얼마 전에도 GSW가 홈페이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면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적힌 이 글자들을 여러분이 로그인 창에 치는 것 대신에 프로그램에서 딱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해킹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못하게 막아놓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사이트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여러분 편의를 위해 가지고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업데이트 정보에 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여태까지 어떤 내용들이 쭉 업데이트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는 한 번씩 나갈 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고. 어저께 교육 오신 분 중에서 제가 이런 이름을 쭉 설명했더니만은 나는 왜 화면이 달라요? 라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확인해 봤더니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iScan2 해가지고 아이콘부터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한데 iScan1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업데이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내가 신나게 막 이야기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Scan2를 하시고 항상 업데이트 잘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5월달에는 펌웨어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까지 업데이트 잘 받으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를 근데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화면을 키면 이거를 두고 그 정상적인 경우는 업데이트 되고 나서 그런 처음 실행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진단 모듈에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는 진단 모듈이 파워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 파워 키면은 또 진단 모듈이 업데이트 되는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전부 다 PC도 그렇고 펌웨어도 그렇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연락주시고. 안 되는지 주체부터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하여간 부팅 시키면 예, 그러면 오늘 가셔서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KDI 450 그러니까 여기 번호가 2014년이라 주시고 5라는 게 5월달이니까 5월달에 여기라는 건 이제 처음 업데이트 했다는 거니까 PC 프로그램엔 KDI 450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게 펌웨어 3.04거든요. 이게 제대로 뜨면은 펌웨어까지 업데이트 됩니다. KDI 450에 FW 3.04.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좀 이런 프로그램 키운 중에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내용이 따로 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긴 했지만은 아이스캔 매뉴얼에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5장의 차량 진단 초기화면. 사실 이 부분을 책으로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만들 내용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너무 뿌리고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무지 잘하시는 이봉호 이사님 직접 타이핑하거든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설명도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열심히 찍은 내용은 가능하면은 또 옆에 동영상을 해가지고 부분 잘라가지고 제가 교육한 내용을 관련 부분에 동영상으로 올려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용 설명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사실은 스캐너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특수 기능들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특수 기능 산에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 게 해당되는 차가 들어와서 진단 표시해야지 어떤 기능들이 적용된다는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눠드린 그 디버거 모드를 이용하시면 최소한 어떤 특수 기능들이 있다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차고 통신되는 실제로. 물론 이제 특수기능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자체는 안 먹죠. 그건 진짜 차이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남은 시간 동안은 이런 특수 기능을 잘 이용하십시오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이런 특수 기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차가 워낙이 막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특수하게 하지 않으면은 진단을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기능이 들어가는 거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단기에 특수기능 가장 처음 넣었던 게 그 ABS 에어브리기, ABS에 공급되는 기능이 가장 최초의 기능이었습니다. 한데 제가 어설프게 특수기능을 교육하려고 2023 요청했더니만은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또 한 교육감인데, 문제는 뭐냐면 특수기능 중에서 7, 80%는 여러분들이 저런 기능 있네 그러면 끝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학습값 초기화, 학습값 초기화는 끝이죠. 그게 뭐 심한 이런 거 필요 없죠. 하는 부분이 7, 80%고 일부 기능들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샘플을 몇 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진단기를 공부하실 필요성이 이런 특수기능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엔진 전자제어계통의 특수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메커니즘이 아니고 엔진의 전자제어 쪽에 지원하는 특수기능인데, 예를 들면은 ECU에 관련 특수기능들이 프로그램 초기화, 운영기 학습, 스로틀 학습, 공기량 학습, 가속 페달 이런 부분들이 스키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차종 시스템을 선택하고 가보면은 여기에 뭐 학습값 소개나 이런 메뉴들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 거는 보장, 진단, 보장 코드, 소그, 센서값, 액추에이터 4개는 항상 기본 나오죠. 근데 요즘 갈수록 차들이 위아래 메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특수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각종 오랜 초기화,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리셋을 할 필요가 있죠. 하면은 그런 학습 값을 초기화하는 건데, 이건 뭐 선택하고 나서 초기화 예스 누르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운영기 학습 초기화는 차를 점검하기 전에 뭐 산소 센서나 노화의 상태에 따라서 차가 열심히 운영기를 마찬가지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산소 센서를 바꾸거나 시lin더를 청소하거나 하면은 달라지겠죠. 그랬을 경우에 초기화시켜준다. 프로그램 초기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기 학습값 초기화인데,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보장 코드가 뜨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그 센서 붙이고 뭐 붙이고 하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경우입니다. 혹시나 운영기 보정계통의 희박이나 농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학습값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다. 한번 초기화하면은 고쳐질 수도 있다. 그 다음 스로틀 위치를 수동으로 학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이들 공기량을 수동으로 학습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아이들 공기량을 공장 모드로 설정하는, 그러니까 차가 처음 출고됐을 때 모드로 학습시키는 기능이 지원됩니다. 공장 모드 스로틀 같은 걸 무리하게 한 번씩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 부분은 없으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웬만하면은 이번 주말에 올려놓겠습니다. 특수기능 부분은 매뉴얼에 없는 부분이고, 다음 달에 교육 오시면은 제가 이런 특수기능 한 12챕터, 12파트의 특수기능하고 아이스크림 사용 서비스를 책으로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340페이지거든요. 근데 그걸 팔기보다는 열심히 교육받으시는 그 팀한테 모시는 분한테 계획이니까, 뭐 출판이 늦어지면 한 달 밀릴 수 있는데, 제가 되면 다음 달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하면 그 책을 읽는 분들이 가져가시기. 아이들 공기량을 서비스 모드로 학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이들 학습값을 소거하는 거, 그 다음에 가속 페달 아침 위치를 학습하는, 수동으로 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엔진 컨트롤 유니티 학습값을 소거하는 거. 근데 이제 이 ECM 학습값 소거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개별 항목별로 학습값 소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ECM 소거라 했거든요. 옛날 차 같은 경우는 ECM 소거가 꼬리 때립니다. 하면은 혹시나, 물론 이런 경우는 뭐 한꺼번에 큰 문제 없었을 긴 하지만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기능 하실 때는 항상 여기 나오시는 설명문을 꼭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yes 했다가 잘못 초기화시켜 버리면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슈에 있는 메모리를 초기화. 이게 뭐 배터리 전압 보장 끄고 끄고 뭐 뜨고 했는데 이것저것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이슈가 맛이 안 나보다
이슈 가기 전에 한번 이슈 메모리를 소개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부팅 경우는 메모리 소개도 안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보정값을 삭제하는 것들인데 항목들이 캠샤부터 공기, 산소수 이름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항목들 쭉 나오면은 하나하나 선택하실 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기능을 프로그램하는 그 다음에 타겟팅을 점검하는 그거를 그럼 이제 파워 컨트롤의 낙상계를 세팅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식품 저장치가 이게 보통은 나락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캐너로 나를 풀어야지 그 다음에 기능이 작동됩니다. 예를 들면 르노 삼성의 신차들이 공용 진단기로 최초 진단할 때 진단이 안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기능인데 그래서 전용 진단기로 한번 통신을 해가지고 이런 낙을 해제하면 그 다음에 공용 진단기로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저 장치들은 이락 그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워낙이 그 차가 복잡하니까 저 장치는 그냥 깡통을 내보냅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그거를 프로그램이 없다기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넣어놨고 그거를 제대로 딱 설정을 해야지 그 차에 맞게 동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했을 때는 저 장치를 받았을 때는 이런 락 상태를 세팅한다라든지 또 정확하게 사양을 맞춰준다는 그런 게 꼭 필요하고 사실 이런 기능들은 제대로 된 스캔 말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계 부담 코드를 보는 거, 현재 부담 코드를 보는 거, 림포 모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 차량을 특정한 상태로 자기가 알아서 엔진을 컨트롤해가지고 쭉 해보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우회전시 RPM 진단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회전시 RPM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자동 진단 쓰는 거죠. 한데 이게 진단기에서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이모의사님이 적은 부분입니다. 4RPM 이하면은 뭐 이모의사 하시는 8.5점 이상이니까 괜찮다. 이거는 문제 없다. 이게 한 20RPM 이상 차이 나면 무지 나쁘다. 40RPM 이상이면 매우 나쁘고 바로 이거 RPM 차이 나도 그 상품 만들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보정을 안 한 상태에서만 괜찮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 차가 주행 상태는 이렇게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아이들식 속도 비교. 이거 여러분들은 이건 아마 우리 필요한 자료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고 싶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연료 보정량을 비교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차가 운전자가 느끼지 못하면 이게 뭐 보정에 의해서 차가 가면 괜찮죠. 한데 문제는 뭐냐면 보정이 과다하면 과다할수록 연비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진단기에서 이렇게 보정량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만은 얘는 정상적으로 보정 없이 이용해야 되는데 보정 때문에 2.5mcc가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보고서 이렇게 하고 이게 결국은 한뭐 여러분 사용할 때는 25mcc가 된다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한테 이게 뭐 RPM으로 한 12.8 RPM 이 보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 아까 여기 봤을 때 RPM 차이가 좀 났었죠. 720인데 10RPM부터 9RPM까지 차이 나는데 그걸 결국은 연료 보정량 가지고서 맞추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압축 압력. 이거는 이제 그 압력을 재현합니다. 스캐너가 참 좋아졌고 이건 스캐너가 좋아진 게 아니라 저 장치에서 이제는 단순하게 뭐 고장났다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의 서비스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정확하게 줄 테니까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알았어요. 아까 이제 뭐 실린더 RPM 차이 나고 보정이 심하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게 기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전자적인 문제인지 해서 기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 압축 압력이죠. 한번 이걸 봤더니만 압축 압력은 한 4 RPM 정도 올라가 있다.
아까 차가 10rpm 차이 났다면 4rpm 정도는 압축 압력이나 기계적인 부분 문제이고 나머지 6rpm이나 8rpm은 다른 문제다. 부분이 다른 거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특수기능. 그래서 뭐 이공의사님이 열심히 전차량 합계가 32, 4, 뭐 이렇게 환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연료 고정량과 RPM과 압축 압력에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보시고 사실은 이런 수준까지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하시는 분들이 오시로스코프 파행 가지고서 이게 보수인가 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스캐너에서 이런 걸 뽑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파형은 그런 분들만 물론이고 파형 보수가 계신 제가 세대는 얘기지만 아니다 하더라도 파형 열심히 찍어본 분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찍게 했는데 진단기로 보면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진단기 잘하시는 거 있었고요. 엔진 오일 교환했을 때 어떤 주로 이제 수입차 오일 수액하는 이 특수기능이고 인젝터를 갈고 나서 인젝터를 코딩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커먼 인젝터, 재생 인젝터 하는 게 부천에서는 부식품이 이래서 많이 하는데 서울에서는 안 하시는 모양이죠. 신품을 가시건 재생을 가시건 이 인젝터를 코딩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젝터의 그 사양에 따라가지고 특성이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인젝터 간격이나 압력이나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쉽게 얘기해서 인젝터 노즐의 치수와 압력이 어떤 인젝터가 하는 것을 저 장치에 알려줘야지 저 장치가 그 인젝터 사양에 맞게 제어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인젝터 타입은 A 타입으로 노즐이 큰 건데 이게 저 장치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인젝터가 무섭다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인젝터가 막혀가지고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즐이 막힌 인젝터로 계속 압력을 무지 세게 제어를 하고 있었는데 바꾸고 나서 이걸 안 넣어주면은 노즐이 커졌는데 압력을 무시해버리면 연료가 확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 사용하실 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정비사분들이 재생 인젝터 사용하시잖아요. 재생 인젝터에 인젝터 코딩이 있는 거 그러면은 근데 대부분 왜냐하면 재생을 했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인젝터에 있는 사양, 간격이나 이런 게 다 틀려진 거거든요. 아무리 재생을 잘한다 한들 노즐 간격을 그대로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넣는 순간 저 장치는 오히려 착각을 하는 거죠. 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했더니 어떻게 부천에서는 1억 5천짜리 뭐 카몬 내일 뭐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걔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재생 인젝터인데 오리지널로 하면 어떤 사양에 가깝다는 걸 알릴 수 있게 하면은 재생 인젝터에다 그 위에 바뀐 사양을 적는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저희가 저 장치에 어떤 사양의 인젝터를 알려주는 기능만 제공하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신품 인젝터 사용하시면서 그 인젝터 있는 코딩을 제대로 넣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생 인젝터를 사용하실 때는 이걸 제대로 넣어봤자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서비스 잘한 데는 재생 인젝터에 바뀐 사양으로 적어주면 합니다. 어차피 오리지널로 못 풀리니까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젝터 코딩입니다. 그래서 코딩 데이터를 넣으면은 연료유량 특성 자체를 저 장치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LPR 인젝터 같은 경우는 무술 시험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화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C의 CO 조정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특수 기능들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캐너를 200% 활용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고장 코드만 보시죠. 고장 코드가 아니라 제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차량 등록하고 정비보고서 제대로 해가지고 마케팅용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마케팅 정보도 마케팅용으로 사용하세요. 그거 자꾸 막 스포츠하지 마시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저 기본부분 알려드린 이유가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되는 차에 어떤 특수 기능들이 제공된다 하는 것은 내년에 나옵니다. 진단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시는 여기도 보면 이제 K5의 트랜스미터인데 오토 트레이디션 학습과 초기라는 특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특수 기능이 있다는 것까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클릭해 보면 특수 기능에 대한 설명문까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뭐 엔터해 보십시오. 엔터하면 여기는 이제 플러그인합니다. 왜냐하면 차오기 때문에 지금도 불편하게 원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특수 기능에 해당되는 설명까지 마지막에 차의 특수 기능을 능력 주기 전까지는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여러분 샵에 많이 오는 차, 여러분 등록된 고객분 차의 기능들을 한 번씩 보십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나도 그렇고 여기 제니시스 신형에 34개 저장치가 있는데 이 34개 저장치가 뭔지 아시는 분 아마 시험 치면은 50도 적으면은 잘 적어주세요. 한번 여기 있는 이 37개 시스템을 다 진단을 해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제가 다음 달에 만화 보고 있어요. 물론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 책 나눠드립니다. 라고 공지하면 그 책이 이 특수 기능하고 매뉴얼을 한 340권 정도 온 책입니다. 특수 기능. 지금 초안이 제가 이제 특수기능 교재를 만든 게 이 책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엔진 계통 제가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엔진 계통의 이 압축 강력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제가 뭐 chan강계산 중요한 부분만 좀 발췌했으니까 변속기 계통에도 예를 들면은 여기에 아까 보신 뭐 변속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 그룹을 해보니까 10몇 개 그룹이 됩니다. 10몇 개 그룹에 한정한 10개 정도 특수기능이다. 100가지가 넘는 특수기능이 현재 아이스킹의 대부분 같이 이용하는 되고 있습니다. 특수기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특수기능 모르면 여러분들이 좀 아는 방식대로 막 코프 찍고 막 후대해보고 막 자기가 시간 한 명씩 많이 듭니다. 아까 보신 뭐 압축압력 시험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수분 시험이 많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게 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 교육 내용이 그렇게 쉬워서 다 이해하시는지 여러분이 교재도 있고 이제 학습하는 보고도 있으니까는 한번 해보고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하여간 잘 활용해 보시고 아이스캔이 꽤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진단 품질은 다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고장 진단하시려면 하이스캔이나 하이게스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장 진단보다 이런 완전히 기능들을 여러분께서 예,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